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이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당신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거의 소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동안 되게 지역 일이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나오니까 긴장도 되고요. 하여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좋은 내용 영상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전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전이 성남시가 하려는데 실패했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다시피 뭐 경기도 종합체육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체육대가 아니라 이제 종합제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한 5개 정도 대회를 한 해에 다 개최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게 있죠. 되게 큰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기도 체육대가 있고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 관련해서 경기도 생활체육대가 있고요. 또 장애인 생활체육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체육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한 해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지가 선정될 경우에 거기에 오는 어떤 그 준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 민선 자치 들어오면서 유치전들이 상당히 좀 뛰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치전도 상당히 치열한 네, 거죠. 네, 각 네. 시군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네, 네.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뭐 좀 나름대로 비판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셨죠? 5분 발언. 네, 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냥 당초에 이제 저희 체육 관련해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뭐 성남시 체육회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아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실망감을 안겨준 거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치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측면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당시 공개된 사진을 봤을 때도 보면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이면 합의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2022년 대회가 있고요. 2023년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개최하는데 근데 지금 유독 불붙은 건 2022년이잖아요. 그 2022년에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지금 뜨겁게 싸우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면 합의라는 게 아까 뭐 성남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뭐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회 해가지고 이면 합의서해서 2022년은 용인시, 뭐 2023년은 성남시가 개최하는 것들을 초안이었지만 합의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2022년 유치전이 치열했다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은 그러니까 특히 용인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가 되게 붙었는데 원래는 가평인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거기는 중도에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은 좀 비어 있는 상태였고 2022년은 어떻게 보면 다음 지방선거를 바로 이제 코앞에 둔 6월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대회가 5월에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더욱더 유치전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는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 다음 선거 재선이겠죠. 이제 그 다음 선거를 위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 이벤트가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육대회 준비하다 보면은 시민 접촉면들이 좀 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이긴데 이번에 안타깝게 성남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예, 저도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성남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종합체육대 이게 이제 앞에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역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는 경기도 종합체육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체육 단체나 이런 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는 거 행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숙박에서부터 뭐 거리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동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성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하게 아까 체육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하는 합심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 내년 6월이면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1년 넘게 지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올해 11월경에 이제 집단 면역이 완료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년 6월 정도, 5월 정도나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린다면 이제 말 그대로 마스크 벗고 이제 그 시민들이 한마당 잔치를 상당히 의미 있는
돼야겠네요. 이번 체육대회도 이제 이제 아쉬운 건 참패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용인시나 이런 데는 지금 이번에 특례시 규정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특례시 출범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약간 좀 밀렸다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용인시하고 자존심을 걸고 싸웠던 부분이었는데 투표 결과 뭐 아시겠지만 용인시 30표 나왔고 저희는 뭐 고작 4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너무 참패입니다. 표가 많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어떻게 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지를 갖고 추진했는지 그 자체가 약간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거 다뤄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종합체육대회에서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백군기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 했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일날 현장에서도 직접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와 달리 현장 성남시- 답사 현장. 아닙니다. 5일날 이제 마지막 유치전 해가지고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까지. 수원에서 그 자리까지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시장이. 직접, 성남시는 오늘 문수미 시장님 어디 계셨나요? 성남시는 뭐 어디 있는지는 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이네요. 그 전에 이제 실사단 나왔을 때도 성남시장은 안 보였고 또 이번에 유치전에서도 성남시장은 안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시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난해 말에 그 실무부서의 체육진흥 과장이 중간에 이제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진두지휘할 과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령탑이. 그렇죠. 급하게 뭐 이끌었긴 이끄는데 그 부분들의 역도 실패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성남시 체육회에 의지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예로 이제 실사단이 왔을 때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준비 사항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장애인 단체 종목 전무이사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성남시는 뭐 장애인 체육대회는 안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 체육 위주, 체육회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 의지로 갔다 그러면 체육회가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신했다라 그러면은 특히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의 가장 중요한 키맨은 경기도 체육회 이사들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 체육회 이사 중에 30명이 용인시 표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총 34명인가요, 그러면? 36명이요. 한 명은 기권, 한 명은 무효, 성남은 4명 정도가 찬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용인시는 충분한 선전전과 홍보전을 통해서 30명이라는 이사진들에 대한 득표를 확보했는데 성남은 고작 4표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략적으로나 유치 과정에서의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졌다라는 어떤 증명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성남시가 그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 너무 참담했다. 네네네. 지금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면 성남시가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뭐 박은미 의원도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나름대로가 의미가 있겠지. 설령 그렇게 하고 실패했더라도 유치에 실패했더라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했다. 책임을 묻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남시가 이렇게 그 분산 개최를 수행한 부분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자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뭐 용인시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용인시는 그 이전에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용인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철저히 좀 준비해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유치전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성남시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22년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일부 좀 말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하고 성남시 체육회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도대체 성남시는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성남시 벽에 현수막이 걸리죠. 대형 현수막이 2022년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라는 현수막이 걸리는데 그것뿐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들이 확고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차선책이 뭔가 고민했겠죠. 그럼 결국은 2023년이 비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하고 이면 합의할 때 내용이 그겁니다. 2022년은 용인시가 하고 2023년은 성남시가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면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용인시 체육회, 성남시 체육회,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이 4명이 모여서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산 개최를 합의하면 2023년에 그 합의서대로 이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죠. 네. 그 또한 패착이었죠. 네. 지금 알다시피 경기도와 경기도 체육회가 상당히 지금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뭐 체육회가 알다시피 민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그 조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 종합체육대 개최에 대한 권한을 체육회가 갖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2023년부터는 경기도가 개최지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면 합의서에는 경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아무리 합의해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면 합의서를 할 때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행정 공무원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봤을 텐데 그러면 그 조례에 개정된 그 변경 사항을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 합의 정도 할 정도면은 이해가 제가 안 봤을 때 되네. 아무래도 시장 보고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그럼 시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장이 봤다는 것은 이미 시장도 2022년에 대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하게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면 합의에 대한 충격들이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제 그 주변 환경이 변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체육대를 유치하는 방식이 변한 건데 그럼 경기도가 체육회보다는 경기도 자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선정지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면 합의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뭐 그 효력이 없는 백지수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작년 5월이었죠. 예. 처음에 개최지 선정에 대한 신청을 할 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성남시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알다시피 뭐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지 지원해줄 경기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성남 출신이기 때문에 뭐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성남시가 유리하다라고 봤죠. 근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최지 선정 권한은 경기도 체육회 이사회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 노비, 설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정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이게 적극성 이런 부분 이제 그 용인시하고 비교해 보면 확 두드러 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뭐 당일 이제 현장 분위기도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날 그 개최지 선정할 때 말 그대로 용인시는 양쪽에 도열할 정도였대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유치에 대한 염원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체육과장하고 체육회장 실질적으로 또 그 자리에 또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쪽은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성남시도 작년 하반기에 나름대로 뭐 홍보전도 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참패가 저기 사진도 나옵니다만 이해가 좀 안 돼요. 홍보전 했다고 느끼십니까? 글쎄 뭐 시가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일부 했어요. 가맹단체에서는 이제 현수막 내걸고 하고 또 일부 이제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뭐 릴레이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가장 중요했던 결국 행정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개최지 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참패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요번에 이제 박은미 의원도 은 시장의 아픈 부분을 꼬집었더라고요. 은수미 시장이 역점적으로 그렇죠. 추진해온 판교 트램 실패, 그 다음에 특례시에 의해서 경기도 체육대 유치까지. 그래서 참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추진을 해보면 그것이 목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공감을 갖고 어떻게 좀 그 달성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보람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즉 저희가 오늘 좀 말할 결론이 바로 그거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당초 종합체육대에 유치하는 것도 가장 큰 취지는 시민 참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유치전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그동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양시나 이런 데 일부 개최를 해오고 있는 거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 그때쯤에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 뭐 민선 들어와서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지가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번 경기도 종합체 유치를 갖고 가면서 용인시 같은 경우 시민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하는 거, 또 반대로 아까 실패하더라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준비해서 다음에 기회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좀 느낀 그런 참패였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 이제 만일 성남시가 유치에 성공했다면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말 시민들과 전체 도민들이 어울려서 체육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으면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체육인들의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 체육인들 반응은 좀 어떤지.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제 체육회가 나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쪽에 이면 쪽에 아까 말한 장애인 체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약간 좀 섭섭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거고. 배제가 됐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체육대회를 유치를 성공하고 그 이후에 시한테 체육회가 건물 관리권이든 시설 관리권이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시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성남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러기에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후에 민간 체육회에 이관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회가 지금 시설물이라는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지금 시한테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체육회가 종합체육대 유치라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그런 것들에 신경 안 쓰고 엉뚱하게 자기네 파이 키우기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 체육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말 그대로 잿밥에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쓰기는 어렵지만 관심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좀 아쉽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어떤 부분이든 이제 성공의 경험도 중요하고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 유치전 실패, 그것도 참담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지역사회가 좀 반성하고 또 체육회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가져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발 부탁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음성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특례시, 그 다음에 트램 유치 이런 것들이 다 시민적 염원을 담아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인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민서 7기 이후에 현수막 행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닌 행위로 인해서 소위 말한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면 100만에 가까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례시를 대야 된다라는 이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과연 설명이 되어졌는가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오는 허탈감이라든지 박탈감들은 무척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한테 현재로서 누구 하나 인정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성이 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시민들이 의임한 권력은 대표는 은수미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은수미 시장이 그간의 여러 가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판교 트랩이라든가 특례시라든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점검을 좀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와 공감하는 그런 이제 뭔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내년이 이제 은수미 시장에게 있어서는 재선이잖아요. 그럼 재선 한 번 하고 안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재선은 출마할 텐데,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번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은수미 시장 체제 행정 체제죠. 이제 정책 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나오는데, 시장이 좀 오픈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아니, 시장이 주인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상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눈 내렸을 때도 본의 아니게 시장이 늦게 출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억지로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고 또 일부 지금 성남시가 현수막만 내걸면 다 실패한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례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더니 결국은 특례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또 다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특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바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시정과 시민과의 괴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 그 경기도 그 종합체육대 그 유치전 실패 부분들이 지역사회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행정의 책임자인 이제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좀 그 그간에 그 보였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부분들의 실패 부분을 좀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성과물을 좀 안기는 그런 행정이 좀 펼쳐지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약간 저도 이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취재도 했었고요. 현장의 체육인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저도 이걸 적극적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남시 시민들이 단합돼가지고 해본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정 위주로 나가다 보고 그 결과에 성남 시민들은 쫓아가는 형식들이었는데 경기도 종합체육대라는 커다란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단체별로 준비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보이지 않게 준비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의 손님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숙박도 필요하지만 깨끗한 거리도 필요하고 또 성숙된 시민 의식도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장점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22년 안 해도 좋습니다. 2023년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제발 부탁인데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니요, 경기도 종합체육대 네. 부분의 교훈을 통해서 얻는 거는 지역사회와 시 그리고 시장이 좀 뭔가 오픈된 마인드로 지역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같이 풀어나가는 열린 그 공감의 장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성남시의 정책 전환 좀 더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